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조국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배임 수재 공범 기소 가능성 있다 입니다. 아이고 이거 검찰에서 가족 범죄로 본다고 하던데 정말 전 가족이 3대에 걸쳐서 이 비리에 연루가 돼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국의 동생이 검찰에 의해서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의 공통적으로 이 가족들이 하는 그 깨병이 있잖아요. 이 깨병.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로 허리가 안 좋아서 일단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거 연기를 해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법원에 제출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조국 동생이 정영신과 마찬가지로 깨병을 부리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번에 있는 병원까지 가가지고 실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 깨병이다 라고 생각하고 강제구인 영장을 집행을 해서 아마 지금쯤이면은 서초동 법원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건 조국의 동생의 혐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 가족에게 그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웅동학원 공사비 허위 소송에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 검찰이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201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조국의 동생이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채용 대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뇌물을 공여했던 관계인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동생이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다른 혐의도 많이 있지만은 채용 대가 뒷돈 혐의로 구속을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하고 관련돼서 받았던 뒷돈이 조국의 모친인 지금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는 박정숙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검찰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국의 동생이 채용 대가로 받은 수억 원을 2억 원이라고 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일부가 박정숙 이사장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계좌 압수수색 통해서 파악을 한 거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나면은 조국의 모친 박정숙도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배임 수재 공범이 되는 거죠.
3대에 걸친 범죄 행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검찰에서 이것은 가족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뭐 보니까 웅동학원이라는 데가 비리의 온상이던데, 우리나라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웅동학원을 위시해서 다수의 사학재단들이 채용 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그려집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조국 동생인 조모 씨에게 1억 원씩의 뒷돈을 건넨 2명이 채용된 사실 확인하고 이와 같은 혐의 배임수재죠. 배임수재를 조국의 이 동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뒷돈의 일부가 그의 모친 그리고 웅동중학교 재단 이사장 박정숙의 계좌로 전달된 정황이 파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은 조국의 동생과 조국의 모친이 배임수재 공범관계로 기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뭐 또 지금 이 조국 가족 관련된 이 수사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정경심도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또 뭐 조국 동생 전처도 뭐 재단 이사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전형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로 학원을 운영한 것 같아요. 참 이게 뭐 참 이 가족들은 3대에 걸쳐서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링커피 관련된 것도 태풍의 눈이지만은 또 다른 태풍의 눈이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하고 관련해서 수사 범위가 또 다른 형태로 정 가족에게 미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면 팔수록 앞으로 나올 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하나만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국 집안에서 투자한 그 20억에 달하는 펀드 자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웅동학원의 비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부부가 재산 신고할 때 34억 예금을 신고했거든요. 아니 현찰을 34억을 어떻게 가져요? 조국은 아시다시피 국립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경심은 전임 교수가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뭘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겠어요? 교수 월급 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 수십 년 동안 부부 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조국만 1인 교수를 했고 정경심은 최근에 전임 교수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녀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나면은 그러면서 이 어퍼 미들 클래스 정도, 중산층 정도의 경제 생활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수들의 경제 활동 수준이에요. 경제력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부부가 무슨 수로 34억 현찰로 예금의 형태로 이렇게 현찰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여기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파헤치게 되면은 아마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원래 웅동학원에 동남은행이 35억 대출금을 떼었잖아요. 그때 동남은행의 파산간재인이 변호사 문재인이었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과 199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웅동학원의 그 당시 그 이사장인 조국의 부친 조면현이죠. 조면현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동남은행에서 35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면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안 갚았어요. 이 35억이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조국 내지는 그 후보자 일가족이 35억 가운데서 일부를 전용하지 않았나? 이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조국 부부가 재산 신고한 현찰 34억의 종잣돈이 된 게 아닌가? 나아가서는 이 돈의 일부가 조국 가족이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20억의 실체가 아닌가? 충분히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이후에 해당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 아시죠? 이 캔코에 넘어갔고요. 2001년 옛 웅동학원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억 변제를 받았죠. 그럼 갚지 못한 15억 원이 있잖아요. 15억 원에는 지연 이자가 붙어가지고 현재 86억 원이 됐답니다. 당시의 동남은행 파산관제인이 지금 대통령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동남은행 파산관제인으로서 문재인 변호사는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35억 원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간단치가 않네요. 지금 후폭풍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조국의 동생이 구속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일파만파 될 겁니다. 정경심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고 조국도 올가맬 것이고 나아가서는 문재인도 뭔가 좀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동생하고 문재인 동생이 아니고 조국 동생하고 관련된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웅동학원 공사비 허위 소송건하고 채용대가 뒷돈 혐의하고 그 다음에 웅동학원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이 되고 나면은 이 건하고 관련된 수사가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이것이 정영심에게로 조국에게로 조국의 모친인 박정숙에게로 나아가서는 문재인까지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조국과 문재인은 정치, 경제, 사상 공동체였잖아요. 이 경제 공동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정기TV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와치를 본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국 관련 제1막에 이어서 2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김정기의 직필직설 김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